어느 한적한 주택가, 두 딸과 함께 온 한 여성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도 두드리고 소리까지 쳐보지만 집안에는 정적만 감도는데요. 결국 아이들과 함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여성.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동네 주민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급기야 손가락질까지 합니다. 대체 이 여성에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토록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한 사반 가족분의 제보인데, 자, 그런데 한 사람한테만 속은 게 아니시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발단은 뭐냐면 제보자분이 30년 전에 친척 어르신으로부터 좋은 직장 다니는 착한 남자라고 하면서 남편을 소개받으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신혼집에다 들어가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시숙이 같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내가 이미 말했잖아. 그러면서 우리 엄마랑 몸 안 좋으니까 당신이 좀 잘 보살펴야 된다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사연자분한테 너 시집 올 때 해온 게 뭐냐, 니네 친정에서 뭐 해주냐, 이런 식으로 또 괄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시숙까지 또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고 하네요. 세상에 신혼집인 줄 알고 딱 시집을 가서 들어가 봤더니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랑 시아주버니가 같이 살고 있어. 네,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가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면요. 빈몸으로 쫓겨날래?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러면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내한테요? 네, 그래서 제보자는 그저 남편 시키는 대로 참고 살다가 결혼 6년 만에야 겨우 임신을 했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몽을 꾼 것 같다면서 내가 복숭아 한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복숭아가 썩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후에 시어머니는 이 태몽을 운운하면서 아픈 딸을 낳을 거다 수술해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남편에게 제발 시어머니를 좀 말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방관만 했다고 하고요. 결국 출산 당일까지도 이런 시어머니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제보자는 출산 중에 과다 출혈로 생명까지 위태로웠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건강하게 첫째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유, 무슨 또 복숭아가 썩었다고 또 뭘 쓸데없는 소리를 하셔. 예. 예. 자, 둘째를 꼭 아들 낳아야 된다라고 시어머니가 강요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가 딸이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또 뭐 꿈을 꾼 것 같아요. 태몽에 이제 무조건 아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아들입니까? 아들 아닙니다. 역시 딸이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둘째 딸한테는 신체 장애하고 지적 장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어떤 잘못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며느리한테 탓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제보자 입장에서는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좀 쉬었다가 오라고 하면서 두 딸 데리고 나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친정에 보냈고요. 집에 문도 안 열어줬다고 합니다. 쫓겨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어떤 말을 했냐. 좀 쉬었다 오라고 해서 친정으로 보낸 다음에 문을 안 열어줘. 열어주고 쫓겨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이고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엄마 화 풀릴 때까지만 좀 있어 달라라고 하면서 남편은 계속 방관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제보자님은 이런 취급을 받고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혼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친정으로 쫓겨난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적장애 있는 딸 있지 않습니까? 둘째 딸. 24시간 케어를 해야 됩니다.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친정에 와서 보니까 홀아버지가 있는데 홀아버지가 사실은 경제적 지원해가지고 겨우겨우 두 딸을 키웠습니다. 힘들게 키웠는데 근데 이제 남편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에 대한 생활비라든지 아이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으니까 이 아내가 찾아가서 왜 이럴 수 있냐, 왜 생활비하고 양육비를 안 주냐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회사에서 사고를 쳐서 해고를 당했다. 지금 이등직으로 근근히 하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하니까 이 여성분이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삽시다 하고 두 딸 데리고 집으로 갔더니 이 남편이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잔인한 사람인데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온다.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신고를 하니까 상당히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 번 그렇게 했었고 더군다나 이 시어머니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동네 방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 며느리가 바람을 펴서 나간 거예요.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내한테 따가운 눈총을 하니까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중 삼중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백다희 아나운서가 설명했던 그 장면이 지금 그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동네에다가 우리 집 며느리 걔 바람 펴가지고 가출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앞에 있으니까 양 변호사님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차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남편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주는 거 3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그거라도 있어야 두 딸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버텼었다는 거고 설상가상으로 친정 아버지까지도 몸이 안 좋아지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막 희숙 있지 않습니까? 별로 저 잘해주도 않던 희숙이 예. 전화를 이제 안타까운 사정을 좀 호소하려고 했더니 남편인 척 전화를 받아가지고 돈 없다고 제보자한테 화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진짜 희숙인다고 하면서도 내 동생 돈이 없고 이게 기가 막혀요. 도박하고 여자들 때문에 돈을 막 써서 빚까지 졌다. 이게 지금 할 얘기인가요? 재수 씨, 아유 내 동생이 도박하고 여자들한테 돈을 막 써가지고 우리 동생도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포기하셔. 자, 과연 그 시아주버니의 얘기 사실이었을까요? 실제 제보자의 육성 들어보시죠. 나라에서 받는 돈이 있어요. 기초수급이. 어느 날 돈이 나오던 게 안 나오는 거라야. 구청에 연락 왔어요. 왜 이 돈이 나오던 게 안 나오냐고. 사위가 월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월급공단에서 넘어왔으면 되는 거라야. 저는요 25년 동안 남편 월급을 몰라요. 그때 돈 얼마 받는 거 알았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받더라고요. 한 달에 1,000만 원? 네, 이 남편이 뭐 직장에 해고당해서 도박빚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게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요 월마다 1,000만 원씩 되는 월급을 받고 있었던 건데요. 와우. 이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가 따졌더니 남편은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월 50만 원이라도 받는 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래도 다행 몇 년 뒤에 이 친정아버지가 다시 생계비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큰딸은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남처럼 지내왔는데 최근에 직장에 들어가면서 큰딸이 엄마 이제 이혼하고 자유롭게 사세요라면서 먼저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제보자가 용기를 내서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은 우린 이미 25년 전에 끝난 사이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줄 게 없다. 이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25년간 쫓겨나서 홀로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이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고 지금 묻고 계시는데, 자, 일단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부터요.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뭐 이혼도 이혼이지만 이혼에 딸려 있는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 청구 또 과거 양육비 같은 것도 아마 청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입증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 청구를 하면서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요. 일단 지금 이 양육비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성년이 된 이유고 그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여성분이 사연자분이 아이들을 전적으로 키우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같이 살았다라고 한다라면 그 아내의 책임을 다해줌으로써 남편은 지금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주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걸 하고 있었더라도 실제로 부양도 하지 않았고 가정에 관한 어떤 부담은 다 아내가 책임졌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저도 재산 분할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자, 팀장님.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준엄하게 진짜. 그렇습니다. 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아내분 아마 우울증 걸려서 상황이 큰데 자기가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자기가 양육을 해야지. 안 한다고? 당신 당장 재산판 아내에게 주세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댓글 뭐라고 하시나요? 보겠습니다. 아이콩님은 막말에 거짓말에 아이들한테도 피해 보상해야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온리부님 가정을 지킬 줄 모르는 남편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이승우님도 위자료 받고 강하게 이혼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따님도 지금 이혼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